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요즘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네. 그 상고심이 나고 난 다음에 요즘에 너무 폭주를 하고 있죠.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민주당이 이게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요즘에 저는 대법원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 제 귀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을 향해서 제3의 내란? 그러니까요. 제3의 내란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진짜 사법 황당하고 쿠데타, 사법 사법 내란 쿠데타.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저는 고등부분에 정해진 파기 한송심 기일을 취소하라? 그러니까 이게 고등법원이 5월 15일에 잡혀 있는데 첫 번째 공판기일이란 말이에요. 그 피고인 이재명이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마치 피고인 민주당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5월 15일 재판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는 기일 연기 신청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실제로 변호인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서류 지금 송달 안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갖고 지금 뭐 악수 못 한다고 갑자기 또 자기 뭐 위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5월 15일 재판은 만약에 간다고 해도 한 기일을 좀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되도록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들도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뭐 나름대로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을 했었는데 저는 네. 파기환송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 24일 날 두 번째 심리를 할 때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그 이전에 만들어놨던 보고서들을 가지고 대법관들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때 표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헌법 전공한 그 재판연구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헌법 전공한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는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밖에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이번 대법원 선고는 84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 선고를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무죄면은 그냥 확정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파기환송을 하면 고등법원 사건 그리고 또 재상고까지 하게 될 거니까 그럼 그때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84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한 줄 나온 그 헌법 전공한 재판연구관이 투입됐다는 거에 이것은 파기환송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당연한 결과고 뭐 졸속 재판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은요 결국 1심 판단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심이 633 원칙에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2년 넘게 걸렸어요. 2년 2개월 정도 2년 걸렸어요. 2개월이 걸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1심이 6개월 안에 끝냈으면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왜 이 시기에 이런 선고를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심이 빠르게 끝났으면 한 사람이다. 633 원칙이 처음부터 지켜졌다면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이게 1심에서의 판결과 2심에서의 판결이 완전히 달랐을 때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대법관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재명 대표 2020년에도 그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네. 그 사건. 그때도 항소심에서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대법원 심리 한 번 했어요. 한 이번에 번 두 번 했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을 했는데 또 10대 2였잖아요. 네. 압도적인 다수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8대 6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랬고 이제 권순일이 캐스팅보트 역할이었다 그렇죠. 이야기 나오는 네.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압도적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오히려 조기 대선 이전에 선고를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서둘러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들이 633 원칙 지키라고 그동안에 공문을 계속 내려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맞춰줘야 되는 의무감 같은 것도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졸속이다. 그리고 왜 시기적으로 지금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어저께는 뭐 약간 정신이 돌아왔는지 결국 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 취소는 아니고 보류하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오늘 극성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령을 줘서 다시 움직이게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지령이라는 교사, 지령이라는 교사, 말은 교사.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시. 교사.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이제 후보죠. 이재명 네. 후보가 대법원에서의 그 결정을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고 오. 표현한 거 있잖아요. 예. 저는 대법원 우리나라 최고법원이잖아요. 최고법원에서의 결정을 해프닝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그냥 우연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통 해프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법원에서 결정한 아주 지엄한 판결을 해프닝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사람이 더 초연해지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닌가라고도 저는 생각을 그걸 하고. 보면서 도대체 법원의 판단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저는 그걸 보면서 전 굉장히 이거 정말 법원에 대한 판단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굉장히 좀 지금 놀랐어요. 초선 의원들이 처음에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10명의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초선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작년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비명 횡사시키면서 친명 횡재시켜줬던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려고 이제 공천에 대한 보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탄핵안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지금은 앞서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마음속으로 내 이름 올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왜냐하면 수도 있죠. 이재명 대표가 뭐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전 84조 해석도 결국 헌법재판소에 있을 건데 재판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총선 과정에 있어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정치계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본인 이제 민주당에서 또 새로운 이제 뭐 대권 주자든 뭐 당권 주자든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반 이재명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뭐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당도 똑같은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이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올렸던 게 완전히 흑역사가 되고 이것 가지고 본인의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다선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선들은 어쨌든 자기 공천해준 사람이고 지금 잡고 있는 끈이 이재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결국 이제 대법관 탄핵은 일단 보류를 시킨 것은 다선 의원들이 그래도 조금은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민주당이 보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했잖아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이라고 네. 그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대법원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결정을 두고 지금 내로남불이죠. 3차 내란이다. 네. 그러면서 탄핵을 하겠다. 10명에 대해서 다 탄핵하겠다. 국조하겠다. 특검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판결 불복이에요. 그런데 또 보면 항소심에서 본인들이 무죄를 받으니까 사법부의 판결에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그죠. 정의는 살아있다. 막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헌법재판소는 뭐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막 어저께 했잖아요. MBC에서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맥주 마시는 장면이 이제 그 저녁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던데 본인들은 이제 뭐 존중할 수 있는 사람과 존중할 수 없는 사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불복을 하는 거. 뭐 혹시 1심, 2심이 다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했다라면은 그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조금 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이 맞다라고 손을 잡아준 거고 그게 2년이 넘게 걸렸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도층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근데 민주당 당원들은 계속 가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핵심 지지층들은 조금 더 단결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확장성은 오히려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이번에 판결이 나오면 네. 이번 판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 아니 그 지금 저기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지난번 대선 관련돼서 썼던
선거 자금 토해내 434억 원. 430억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음. 다시 유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만에 하나 이재명 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칩시다. 만에 하나. 네. 그런 다음에 헌법 84조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된다고 해서 다시 유죄가 확정이 돼요. 네. 이번에 쓴 돈 음. 이것도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으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의 선거 비용은 토해내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럼 부담이 없잖아요. 부담 없어요. 그런 부담이 없네. 왜냐면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결국에는 재상고심까지 가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이거 뭐 저만의 해석이에요. 네. 피선거권이 있는 것은 맞아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상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를 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번 선거가 지나고 만약에 뭐 몇 달 있다가 네. 뭐 지금 뭐 가을에 대선이 다시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몇 달 있다가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로서 우리가 막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행법의 해석상으로 가능할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게 이게 헌재로 갈지 대법원으로 갈지 네. 저는 헌법 84조 문제가 그거는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지금 재판이 엄청 여러 개가 있잖아요.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이 파기환송심도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어느 재판부인가가 공판기일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피고인은 공판기일을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민사소송은 그냥 변호사가 가든지 뭐 하면 되는데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표는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혹은 뭐 헌법소원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84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좀 불안한 거죠. 이재명 후보는 방송에 나와서 헌법 84조의 해석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있죠. 다수설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 됐을 때 피고인 된 사건에 다 정지된다라는 이 법안을 지금 제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려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재명을 방탄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434억 원에 대해서 지급을 좀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버는 이런 거죠. 이게 참 계속 저는 민주당이 악수를 두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의 이런 대법원 사법 리스크보다 민주당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자세 있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하겠다고 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법원조직법에서 지금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해서 또 그중에 일부는 뭐 판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네. 넣는 걸로 해. 뭐 이런 자꾸 문제되는 행동들. 대법관 탄핵이라든지 막 지금 이번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을 시도하다가 이제 못한 거잖아요.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해서 이런 모습들이 완전 데자뷰예요.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비상계엄하고 우리 당 지지율 막 바닥 쳤을 때 국민의힘이 잘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우리 지지율이 다시 좀 회복이 되는 순서가 있었고 그때 가장 컸던 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막 대권주자 만들어준 게 민주당이잖아요. 사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뭐 국무위원들 일어나라고 뭐 했을 때 민주당이 이렇게 대선 주자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본인들이 자꾸 똥볼을 차고 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선거에 있어서는 뭐 좋은 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너무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을 이게 정말 민주주의 사회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또 헌재로 가서 또 음. 결정을 또 봐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니 헌재가 또 문제가 박상수 변호사님 없으니까 오늘 진짜 마이크를 독점을 하게 되네요. 네, 이상하네. 네, 기분 이상하네. 아니, 헌재가 또 지금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돌아왔을 때 2명 지명을 했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지명할 수 있는 몫을. 네. 근데 그게 헌재 스스로가 가처분을 인용을 해준 상황인데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2명이 임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명을 하게 바로 되겠죠. 지명을 하고 아마 첫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자기가 2명을 임명을 해. 그러고서는 막 한두 달 있다가 84조 해석을 이 2명이 해.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임명하고 자기 운명을 거기에 맡겨 있는 상황이 네, 돼버리겠죠. 절차상으로는 맞죠.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몫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빤히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헌재가 그 2명 지명된 몫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조기 대선 전에 선고를 해줘야 된다. 거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